내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 원 올라가 있죠? 지난번 여기 엄청나로 억새 축제 가니까 뭐 축제는 그렇다고 치고 그쪽 그 갈대 숲이 있는데 쪽으로 해서 그 뭡니까? 그 데크라 해나? 데크 설치라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시민가이드 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순천만이나 그런 데처럼 스카이워크 데크를 만들어서 억새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더 억새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도 잘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한 상태인데 그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가이드 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엄청나로 억새 축제할 때 보니까 그 간이 화장실 있던데 그건 평상시에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 에스펌프도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건물 지은 거니까 있고요. 간이 화장실은 이번 행사 때 갔다는 거예요? 갖다 놓은 그러면 행사 끝나고는 다시 뺐겠네요?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는데 이 10만 원 예산 오른 거 갖고 이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틀 일부에서는 이틀 하는 거를 이제 원하고 있는데 그 이틀 할 경우는 음식을 하는 그 여성 단체에서는 그러니까요. 좀 많이 힘들어 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음식 하시는 그 단체에서 죽어도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좀 어려움이 네. 있습니다. 이틀 하는 거는. 그러면 하루에 해가지고 그 예산을 또 투입을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1,000만 원 더 추가된 거는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데크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데크는 아니지만 포토존이라든지 그 단상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약간 일부에서는 그 지금 예산 지금 작년 올해 예산까지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 예산을 도움으로다가 달라고 자꾸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저한테. 근데 그걸 못해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부분들 설명을 굉장히 해주시는데 하시는데 그거를 못 가져오는 부분들을 시의원들이 무능력해서 그 예산을 동으로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처음 1회 때부터 3회 때까지는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기금을 마련해 그래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뺏긴 것 같은 그런 서운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이 우리 또 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이 시의원들이 무능력해갖고서 동으로다 또 예산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일부 단체에 계신 분들은 왜 시의원들이 그것도 못하느냐, 지역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왜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동장님이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스타 쪽 동장님은 몇 번 가셨어요? 6번 중에? 네 번 갔습니다. 네 번? 2015년도는 제가 없을 때 갔고 저희가 체육회 할 때 못 갔습니다. 네. 100일 쪽에 성북동 풍북 풍물단 정월 대보름 행사가 있죠. 보통 이걸 하면 몇 분 정도 오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풍물단만 20명이고 예. 나머지 이제 그 시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시민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각 상가 점포마다 네. 찾아가면서 이제 지진발. 아, 이때에 예, 이 20명이 예. 상가 돌아다니는 상가를 이제 풍물단이 돌면서 예. 이 지진 밝기를 한다는 거네요. 예, 이렇게 모여있을 때 한다는 게 아니라. 예. 비전일동 118쪽에 비전일동 인구가 많이 늘었죠. 201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따지면 제일 많이 늘었어요. 네.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는다고 봐야 돼요? 19년 상반기까지 언제까지? 19년 네. 상반기까지 한 7만 8천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한 2년 정도? 2년, 2018, 19년, 2년은 6개월. 이거 빼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 도시개발 지역 그거 빼고 또 가지고 아파트 들어오면 취해갖고 7만. 7만 8천. 그러면 다른 지역까지 하면은 그거보다 더 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7만 명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행정구역 개편 용역할 때 그 비전 1, 2동은 이제 이 분동 해놓은 거로다가 그 장기 계획에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시의 생각과 달리 이게 이제 행정부의 승인을 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하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 내부적인 분동을 오늘로 검토를 했거든요. 만약에 분동이 안 되면 만약에 7만 명이 넘으면 현재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당초에는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또 행정부에서 또 그것도 잘안 해주죠. 지금 잘 안 해주고 이렇게 있어서 하여튼 분동이 됐던 이 경우에 좀그 제도를 한번 더 계속 조합차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비전 이동도 인구 증가가 네, 많죠. 네. 그러면 이 비전 이동은 1동에서 얘기하는 2019년도 상반기로 따지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저희는 2018년 말까지 9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9만. 예. 뭐 거의 비슷한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2018년 초나 뭐 2019년 초나 18년 말이나 비슷하니까 예. 9만이면은 이제 양 동을 합쳐서 거의 20만 17만, 20만 가까이 되는 거죠. 네? 20만 가까이 되면은 지금 송출 인구만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거의 그렇게 비슷합니다. 두 개 동이. 예. 아마 지금 되는 거는 소사벌지구 위주로 하고 이제 민간에 하는 도시개발이 좀 빨라진다면 그 이상까지 네. 볼수 있습니다. 네. 120쪽에 문화여가에서 경기민요부터 캘리그래피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120쪽에. 의료동은 좀 나이가 많아요. 아, 1동에는 많아요.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그러면 2동은 어떻습니까? 2동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저희는 재즈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뭐 요가나 노래 교실은 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아무래도 이제 이 비전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사시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이렇게 동에 이렇게 좀 많이 오시나요? 프로그램 참여로. 네. 지난번 시민가요대회 때 보니까 비전 이동 거를 제가 영상을 그냥 보니까 이 젊은 분들이 많이 안 보이던데 많이 오셨는데요. 영상을 그러면 잘못 찍은 건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비전 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저녁 때 있죠? 네. 반응은 어떻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존일동은 못했어요? 예. 비전 2동 잘못했어요? 저희는 뭐 평소에 낮에 못 오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오히려 저녁 때가 낫다. 아 저기 그런 분이- 시민가야 돼요. 아, 그런 시민가요? 분들- 저녁했어요. 1동은 어때요? 저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녁에 하는 게 예. 낮에보다 예. 또 2동. 저희도 그런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은 지금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뭐, 낮에 하는 분이 좋은 분들. 다양한 계층이 왔으니까요. 저녁 때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저렇게 얘기하는 분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어느 쪽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좀 새로운 그
다양성이 있어서 두달 째는 게 좋았는데 그렇다. 지금 이제 8계단 테니스로 하다 보면 낮에 하는 걸 원하는 거고 그런 학교고 작업에 학부에는 그런 부분들은 저녁 때 오는 거예요. 이동도 그런가요? 특별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특히 저녁이라 더 좋다 이런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온도차가 있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하면 기존처럼 저녁 때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뭐 낮에 하는 게 좋다. 이 동장님들이 시에다 의견 내면 뭐라고 내요? 저는 그 저녁에 하는 게 저녁에 하는 게 좀 좋다. 힘들지만은 된다. 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저녁에 하는 게 좀 나은 것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요청한다면 저녁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같아요. 낸다. 직원들이 좀 저기 했지만 네. 그리고 저희도 8개 단체 중에서 통장 협의만 빼고는 보통 저녁 시간에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동장님은 여기에 있는 149쪽에 몇 번이나 같이 가셨죠? 저는 한 번 빼고 다 참석했습니다. 한 번 빼고? 네. 세교동도 인구가 줄어요? 네, 세계동도 약 한 580여 명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교동은 그래도 도시지역 아닙니까? 네, 그 도시 지역이라고 하지만 금년도에 그 세계지구가 현대해세 그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면서 기존에 살던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거기는 원인은 그거지 특별하게 그러면 지금 낮게 버려가지고 거기 지금 아파트 짓고 하면 장래에는 인구가 많이 늘겠네요. 예, 그 세교지구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뭐 영신지구나 모산지구 그 세계 주재지구에 거기에 시축이 되면은 인구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러면 거기도 기대됩니다. 2019년도로 해서 어느 정도 예상돼요? 2019년도까지는 현재 정확한 기수는 안 나오지만 18,000명 정도가 좀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18,000 있습니다. 정도. 예, 예. 그러면 4만 명이 좀 넘어가는 거네요. 가까스로는 4만 명 조금 그 정도 됩니다. 세교동은 통북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통북천을 이용하면서 이제 상당히 호응이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있고, 혹시 그 통북천을 이용하는 이제 세교동에, 물론 통곡동에 계신 분들 뭐 이용하겠지만, 세교동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통북천을 좀 개선한다면 뭐를 해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게 있나요? 그 통북천을 이용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그 어떤 이제 한쪽 방향에는 좀 더 자전거도로가 이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북동 방향 쪽으로는 좀 보도,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뭐 자전거를 이용해내시는 분은 자전거 도로를 좀 더 좀 연장을 하길 원하고. 그 연장이 되는 건 어디로 얘기하는 거죠? 상대편, 그러니까 저기 보도 그쪽으로도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그쪽으로 하고요.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좀 다닐 수 있게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여기 걷거나 뭐 뛰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좀 축소를 해서 좀 반을 좀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원하고 있습니다. 세교동이 169쪽에 선진지견학이 가장 횟수가 많은데 동장님은 얼마나 참석하시나요? 저는 2016년 1월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9번 중에서 8번을 참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교동의 이 전체 이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예, 현재 저는 동원 15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이죠? 예, 현원도 15명입니다. 꽉 찬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권영아 의원님. 우리 동장님들은 항상 제1선에서 주민과 접하고 있는데 항상 뭐 저기 제1선에서 헬개 단체장님들하고 소통과 화합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건 하부 직원들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상급자가 좀 그런 상습적으로 민원이 좀 공통으로 지적되는 거는 좀 상급자가 좀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고, 이런 건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주시고, 동장님들 어디 나가실 때 앞으로도 좀 잘 아직도 예의주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같은 거 잘 파악하고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각 동장님들한테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 도시계획 뭐 계획이라든가 그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꼭 항상 동장님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동장님들도 공사하는 걸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동장님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동장님 제1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민이 물어봐도 동장님이 모르고 있는 상태도 있어요. 저도 모르고 있는 상태도 있지만. 국장님 그거는 좀 총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 동에서 공사 이루어지는 건 상부 뭐 도시계획과나 무슨 뭐 저 건설 도시과나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슬쩍 가서 해고 있어요. 근데 동장님도 모르고 있더라고.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 저희가 뭐 회의 때나 이런 때 많이 강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관할 그 지역의 업동에다가는 공문으로 해도 또 감독관이 가서 설명을 하도록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건 있지. 왜냐면 동장도 모르지만 시민이 물어봤을 때 그 단체잖아요. 그 지역에 그 사령관이 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물어봤을 때는 동장이 모른다는 소리는 하지 않게끔은 최소한은 좀 입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정영아 의원님. 네, 일선에서 우리 국장님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하는 건지, 우리 특색 사업을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읍이나 이제 그 원평동 갈대 축제라든가 또 이제 정월 대보름 행사, 이렇게 이제 그 동마다 특색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참 그 지역의 주민들의 단합에 아주 굉장히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도 이제 거기다 어떤 컨셉을 좀 더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가 이제 비전동도 있고 이제 팽성읍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특화시켜갖고 특색 있게 좀 이름을 붙여서 그 동읍의 그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축제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박한호 의원님. 그 주민센터 주말에 개방하고 있는 동인가요? 주민센터 주말에 개방하고 있는 동인가요? 주말에 개방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는 거예요? 네. 야간에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개방이 아니고 야간 프로그램 운영. 네,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또 동아리 활동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 공간을 주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주말에도 동아리나 단체에서 뭐 일요일은 어렵다고 해도 토요일 하루라도 그렇게 공간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이제 문제인데, 지금 뭐 팽성읍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한번 갔다 오고, 프로그램 강사와 수강생과의 그 간담회하고 평가 보고회 한번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본연의 업무, 의미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이나 또 뭐 서로 분쟁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한번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시의회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 보면 이제 배달인 생태공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비전 1동에 이제 관할이긴 한데, 그쪽을 보면 그분의 주장은 대도시에 생태공원이 왜 필요하냐, 도시 한가운데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동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먼저도 우리가 뭐 찾아가는 것들을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쪽에서 헬라레다가 이런 공과에서 좀 부분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장소로 옮겨서 했는데, 저도 뭐 그 생태 투기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양쪽으로 도로 거의 도심 속에 있는 그 공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저는 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도 그거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뭐가 안 맞는데? 그 생태공원이라고 보는 부분이 저는 글을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봐야 알겠는데 어떤 요목조목 따져서 했는지. 그래서 저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견을 많이 좀 해요. 그 생태공원을 대해서 이것저것 좀 올리는 게 많고 그랬다는 부분은. 동장님, 그 도시 속의 생태공원이라는 거는 참 우리한테 산소와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근데 동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동장님께서 어떤 설득을 시키시고 우리 지금 우리 그런 어떤 자연 환경을 자꾸 우리는 지금 더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박한 의원님이 그래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아니, 이게 지금 생태공원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화가 가속화가 돼서 만드는 건데, 아니 주변이 자연이고 논밭이고 생태공원을 왜 만들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먼저 전에도 의원님이 얘기해서 찾아가는 것 데려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강하게 욕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좀 결정을 했다가 그 공원가하고 저하고 좀 말다툼 해가면서 그 독동산 공원인데 서울에 독동산 공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독동산 공원에 하게 됐는데, 제 마인드가 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 말을 표현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 생태공원이 이제 도시화가 더 가속화되고 이제 지금 보면 배다리 공원에 가서 보면 진짜로 주변이 완전 다 빌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남은 그 공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좀 보존하고 자연과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 건가,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배달이 생태공원인데,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거기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 산골을 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저 좋은 장소인데, 뭐, 시설, 맨 처음에 우리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인데, 그런 분양을 못하고, 시에서도 강하게 반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다니시는 분들은, 운가액이 좋은데, 대화수준 개인적으로 선대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뭐라 그럴까, 연꽃 같은 거 심으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공원까지 얘기했는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앞으로 소사벌 도서관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거기서 대규모 공연은 하기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생태공원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거기는 좀 조용한 공간, 그런 성격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그 비전동 두 분 동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죠. 주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있을 때 하여튼 뭐 도서관 얘기도 좀 하시고 하면서 그 앞으로 추가적인 공연장 설치 요구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은 갈수록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건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원을 크게 반으로 나누면 숲하고 습지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이런 쪽은 좀 조용하게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가고, 개방 쪽으로 또 분수광장 있고 이렇게 있는 쪽은 좀 환하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체육활동도 간단한 것들 할 수 있게 뭐 그 정도로 해서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그 특성을 갖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뭐 도서관이 들어서고 나면 그런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좀 작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가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이 워낙 없어서 뭐 공연장을 대규모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이해를 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이 확 깨는데. 네, 김민지 의원님. 우리 동장님들이요, 제가 우리 권영원님도 말씀지만 취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저희 때 또 이 단체장들하고 단체 회원들하고 또 같이 또 회의를 하면서 또 홍보도 하고 또 술도 한잔 같이 하고 해서 많이 또 낮으로 한번 고생하셔서 의원들이 많이 부드럽게 지금 좀 행감을 하고 있는데, 또 보면은 저는 그래, 아까 우리 권영원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항상 보면은 그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읍쪽에 여기 쭉 보니까 한 반 정도가 그 신규라든가 아니면은 그 직원들의 이동 그런 관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교육을 각 읍면동에도 아마 그 감사 사회집이 다 배부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님들이 그 직원들 그 연찬이라든가 교육 같은 거를 수시로 시간이 잘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그런 감사가 지속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항상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우리 7개 여기 오신 7개 읍동 중에 비전 2동에 보니까 거기만 이제 그 정원이 안 찍어줬어요? 공장님? 그렇죠? 네, 한 명이 결혼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 보니까 다 정원들이 현황 다 채워져 있는데, 저 이동만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 그 지역 구가니까 가끔 들려보는데,
기존 이동이 보면은 뭐 시청 앞이고 또 거기 인구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이 좀 제대로 어떻게 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많이 바쁘게 민원인들 쭉 대기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동장님 어떻게 뭐 이렇게 저 괜찮아요? 돈 안 채워줘도 어때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통역과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복직하는 사람이라도 최대한 빨리 배치를 해준다고 네, 답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야, 다음에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다 채워주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 읍면동 같은 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읍면동 같은 데는 저건 항상 우리 그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걸 채워주셔야 돼요. 네, 이상.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관할 읍동수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지는 여러분 집행부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관할 읍동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